그래서 내가 버는 것은 기본급이 아니라 상여랑 이 모든 급여를 다 포함해서 계산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의 생길잡이 김은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분들 소득 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채무자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실질적으로 버는 게 이만큼인데 개인회생 진행하니까 소득 왜 이렇게 많이 잡힙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소득을 적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크게 인정 잡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이제 관련해서 변제할 때 좀 어떤 점을 참고하셔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자들의 소득 산정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은 사실은 간명하죠. 1년치 총 급여에서 4대 보험료랑 세금 공제하고 세후로 받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은 이제 월 평균 소득이 나오게 돼요. 사실 근로소득자분들은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그러니까 전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나는 이제 기본급이 얼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회생 절차 진행할 때 소득에는 기본급 이외에 성과급이나 이제 각종 수당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월 기본급이 250만 원인데 연간 상여금하고 수당을 다 포함하면 한 4,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내 기본급이 250이지만은 월 평균 소득은 350으로 측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버는 것은 기본급이 아니라 상여랑 이 모든 급여를 다 포함해서 계산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 사업자 분들이세요. 프리랜서도 포함되게 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1년치 매출에서 1년치 비용을 공제하고 이제 순소득, 그러니까 12개월로 나누게 돼요. 그러면 이제 월에 이제 내가 얻게 되는 소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금 신고를 하시거든요. 그럼 그때는 비용 처리가 되는 항목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접대비 항목으로도 비용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리스 하셨으면 차량 유지비나 이제 뭐 차량 리스료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공제가 되는데 개인회생 절차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용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임대료라든가 직원 임금, 그 다음에 뭐 재료비라든가 아니면은 전기 수도 등의 공과금 등의 항목만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할 때 내 순이익보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할 때의 순이익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내가 인식하는 어떤 소득보다 더 큰 소득이 좀 개인회생 절차 진행할 때는 인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비용 항목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소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도 급여가 일정하게 가는 편인데 프리랜서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득이 조금 이제 업다운이 심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비수기에는 내가 적게 벌고 성수기에는 많이 버는데 어쨌든 소득은 평균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1년 평균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월 변제금보다 적게 버는 달에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인데 특정 달은 난 80만 원만 벌어요. 그러면은 20만 원은 내가 못 내는 거잖아요. 그 달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질문 주시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결국에는 평균 소득이잖아요. 그러면은 적게 버는 달이 있지만은 많이 버는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게 버는 날에는 적게 내고 많이 버는 날에는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개인회생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해서 개인회생은 3개월 치의 어떤 변제금이 밀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폐지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치의 변제금이에요. 3개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변제금이 100만 원이다. 그럼 3개월 치의 변제금은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그러니까 300만 원 미납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변제를 해야 되는데 80만 원을 버는 달이 있어요. 그럼 그 달은 조금만 내는 거예요. 50만 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미납된 금액은 5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또 특정 달은 많이 벌어요.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은 내가 150만 원을 변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납된 액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내가 3개월을 다 100만 원씩 3번을 잘 내야 되는데 그거를 3번 못하면은 폐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액수가 중요하다. 이런 점을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내가 소득 버는 거 안에서 변제금을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내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회생 진행을 하는데 소득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지금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소득 자체가 그냥 내려가 버린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사실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제금 납부가 어렵다고 바로 포기하시지 마시고 대리인 사무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잘 결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혼자 끙끙하지 않고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소득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 소득 왜 이렇게 크게 잡혀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해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내가 소득이 좀 적게 버는 달에 변제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